완영봉추입니다. 자, 오늘 2월 8일 장 마감 이후고요. 시장 얘기 잠깐 좀 해보고요. 오늘 하락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였던 현대차, 기아차 얘기 잠깐 좀 해보고 HLB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죠. 오늘 일단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주말 동안 나왔던 악재 뉴스들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아침에 장 초반에 협력이 지금 뭐 진행 중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이어갔고, 장중에 중국 쪽에서의 호재 때문에 중국이 지금 현재 한 1% 전후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없었다라는 거 하고 뭐 이제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면서 반등이 중간에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장 막판 들어서 명절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건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이 이제 이 명절 전에 이 현금을 뽑으려면 찾으려면 오늘 매도가 공식적으로 일단 돼야 되죠. 물론 뭐 편법적인 방법들로 뭐 하는 방법이 조금 뭐 이자 더 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일단 오늘 매도를 해야 수요일 날 매도 현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 힘이 약해질 수 있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 부분들이 여실히 좀 드러난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들의 매도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상황은 아니었고요. 오늘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나온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자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상황대로 진행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는 오늘 보통 예년 같으면요. 이게 지금 예상이 지금 되게 어려워서 제가 사설이 좀 긴데 예년 같으면 이제 오늘 지수가 이제 마감 종가로 갈수록 현금화 물량 때문에 조금 눌려서 마감을 하고 나면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그런 이 인위적인 어떤 악재 관련된 매물들은 없기 때문에 약간씩 조금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게 이번 명절을 앞두고는 수요일 날이 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눈치 보기가 아마 진행이 되면서 뭐 상승 쪽보다는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3,100포인트를 전후한 시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1차적으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도 좀 지금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중국 측 유동성 관련된 부분이나 그다음 우리나라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연장됐던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3,050포인트까지 열어놓는 게 안전할 것 같기는 합니다.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 뭐 그 정도 밀린다고 해가지고 어떤 우리 시장의 지금 큰 틀에서의 움직임, 어떤 대응 계획 이런 것들이 변할 정도의 상황이냐?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 구간 지나고 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도 유동성 지금 회수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부양책이 조금씩 윤곽을 좀 드러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죠. 이제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하단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수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공매도 관련한 부분에서의 혹시라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이제 그런 쪽에 매도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조금의 변수 정도가 되지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다. 오늘 차트는 뭐 그냥 일반적인 형태에 흘러가는 대로의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3일 상승 이후에 이 양음양 패턴을 지금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내일 뭐 약한 정도의 양봉 하나 나온다고 한다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더 약한 모습이었는데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들이 좀 일부 몇 개 있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와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뭐 창투사 쪽 말고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 반응을 보인 섹터들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보면 아무래도 오늘 뭐 반도체 섹터나 제약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뭐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섹터들 이런 섹터들 전반적으로 눌리다 보니까 오늘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명절 효과도 있었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970을 넘지는 못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일단 950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되는 1차적으로 열어놔야 되는 정도의 그림이긴 한데 역시 내일 작은 양봉 하나 정도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시장 걱정스럽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흐름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자, 현대차 얘기부터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지금 제가 전에 이거 현대차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언젠가부터 지난주였나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대형주들이 원래 이렇게까지 뭐 삼성전자가 5% 10% 올라간다는 건 사실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쉽게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이 뭐 대형주들 뭐 LG전자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동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강력한 이 투자로 인해 가지고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왜곡된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왜곡된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많이 흘러나왔는데 제가 아마 지난주 정도부터 아니다 이 1월 달부터죠. 1월 달부터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게 점차적으로 대형주들 변동성 줄이면서 원래의 모습들 갖춰가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제 대형주들은 방향성 정도 잡아주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이제 기존의 시장의 틀로 본다면 정상적인 형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아직 물론 변수들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오듯이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급락이 나오듯이 반대로 이것도 나중에 애플 얘기 또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급등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남아 있는데 그동안 이 흘러왔던 관성이 있으니까 기간에 따른 관성이 있으니까 아직은 남아 있긴 한데 점차적으로 이제 대형주는 대형주다워질 가능성 기존의 체제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럴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라인 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그 형태대로 지금 현대차는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죠. 요 자리까지 조금 열려 있었지만 못 갔고요. 요 자리까지 못 올렸고 그리고 지금 밀린 상태인데 이 밀리게 되면 지금 23만 원짜리 이 자리가 지켜져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자리를 지키기는 했는데 그렇게 썩 긍정적인 그림으로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일 이후로 이 자리 한번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악재는 일단 나왔고 그 악재가 오늘 반영이 됐잖아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근 물론 이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상승했던 부분 어느 정도 상쇄는 됐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의 추세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완전히 끝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 23만 원짜리의 지지 여부를 조금 봐야 할 것 같고 이 자리가 지지가 돼서 23만 한 6천 원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주게 된다면 글쎄요 이제 요 자리 요 지금 삼각 수렴이 되고 있잖아요. 요 삼각 수렴이 되고 있는 요 흐름 한 다음 주 요게 지금 다음 주 한 수목 정도 그 정도쯤이면 방향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23만 원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재료에 관련된 얘기는 좀 잘 안 드리는 편인데 잠깐 얘기를 좀 드려보면 어제 제가 오늘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이었나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중에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애플 쪽에서 이 조금
화가 난 듯한 이 내부 쪽에 이제 누군지 밝히지 않은 익명의 내부자가 했던 얘기에 의하면 애플카 쪽에서, 그러니까 애플 쪽에서 현대가 지금까지 뭐 둘 다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잖아요. 같이 협업하면서 진행한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기사로만 계속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가 내부적으로 이 기아차하고 그다음에 어느 공장에서 할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뭐 조지아 얘기까지 다 우리 시장에서 나왔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완전히 조율이 다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애플 쪽에서 이제 시장에서 계속 루머는 계속 돌고 있는데 마치 애플이 이 현대차에 목을 베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비춰지는 게 애플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왜 실제로는 애플이 키를 쥐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 조금 얘기들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애플 쪽에서 조금 이 화가 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일본 쪽 이 자동차 업계들하고 지금 다시 이 일단 협상 중단하고 일본 쪽하고 다시 한번 문디반상회를 해본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확률상으로 놓고 보면 기아차 쪽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해요.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일은 누구도 뭐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죠. 이런 자리에서 사셨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몰빵이 안 되는 거고요. 소위 몰빵하면 안 되는 거고요. 뜬 상태에서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대형주조차도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뭐 아무튼 뭐 또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좀 드렸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제가 판단할 때는 23만 원짜리를 지켜준다면 조금 더 들고 가볼 어떤 의향이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23만 원을 내주면요. 일단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한 20만 원까지 지금 또 열리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애매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되고 이 자리가 지지된다면 조금 더 추이를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면 계단식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이번 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계속 고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 주 주봉의 이 저점이 이 지난주 저점 깨면 이건 일단 이렇게 간다고 봐야 돼요. 그때는요. 그걸 멈추기 위해서는 이게 음봉으로 지금 사실 지난주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지금 시가가 너무 안 좋거든요. 시가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밑으로 밀리면 이게 이 저점을 안 깬다 하더라도 이렇게 갈 가능성 높아요. 다음 주 또 한 주 더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주나 두 주 정도.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월봉상으로는 윗꼬리가 길어서 이게 힘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 거죠. 이런 상황들이. 힘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다. 제가 일단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짜리, 23만 원짜리 이 자리가 일단은 조금 신경을 좀 쓰고 봐야 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면 요 자리거든요. 거의 다 내려왔어요. 기아차는 지금 다 내려온 상태고요. 요렇게 지금 볼 수 있겠고 밑으로 지금 밀리면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거든요. 이 자리 정도까지 내려오면 7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매력적일 것 같기는 한데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시겠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뜬 상태에서 지금 매수하는 거는 좀 사실 좀 애매해요. 애매하고 얘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눌림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여기만 해도 높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 개인 시각에서 보면요.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뭐 재료와 관련된 거는 돼 가지고는 앞에 지금 현대차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지금 85,000 원짜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 자리가 아까 이 현대차의
그 23만 원짜리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는 기능으로 봐서는. 근데 오늘 지금 얘가 더 심각하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15%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고요. 내일은 여기서 이렇게 살짝 장중 이탈은 하더라도 여기서 지키는 그림들이 좀 나와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이 자리에서 조금 지키면서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방 경직을 좀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 8만 원짜리를 한번 깰 가능성이 조금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나중에 다시 지금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계속 지금 이런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에서 나오는 듯한 어떤 기사의 모습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차트상으로 보면 85,500원 정도 자리,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만약 이 자리를 내준다면 한 8만 원을 깨는 한 7만 7천 원짜리 정도, 7만 7,800원, 한 7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현재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얘는 여기까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를 내주면, 여길 내주면 안 되는 거죠. 여길 내주면 이제 거의 뭐 지금 6만 원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내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7만 8천 원 정도 자리는 내주면 안 되는 자리고요. 안 내주지 않을까 지금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이 위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한번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 뭐 나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난 더 길게 뭐 물리면 조금 더 길게 갖고 갈 수도 있어. 장기도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자리까지 일단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겠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번 주 일단 시가가 참 너무 아쉽습니다. 이 장대 양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상쇄를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온 게 좀 되게 아쉬운 그림이고요. 얘는 이번 주에 몸통 이렇게 키운 상태로 끝나면 다음 주 또 추가 하락도 가능할 수 있는 차트상으로, 주봉상으로는 그렇고요. 아래 꼬리 달아야 돼요. 지금 남은 이틀 동안 9만 원 위로 올려놔야, 최소한 9만 원 위로까지는 올려줘야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 여기서 어떻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으로는 조금 좀 아쉬운 그림이고요. 뭐 현대차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윗꼬리가 지금 많이 긴 상태고, 삼성전자의 지난달 그림이잖아요, 이게. 이거 이번 달 지금 힘 못쓴, 제가 지난달에 삼성전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탄력 둔화될 거라고. 이렇게 만들면 사실 조금 좀 아직 뭐 이번 달 많이 남았습니다. 이후 뉴스 한 번에 지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이번 달 이렇게 마감할 거다, 안 좋게 끝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상태고, 이제 이 구간에서 만약에 또 다른 이슈가 나와서 이걸 뒤집는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이제 차트가 안 먹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때는요. 이제 새로운 이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일단은 제가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저렇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HLB 뭐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했죠.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했는데, 이게 선방이다 아니다 지금 큰 의미를 안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내일도 뭐 이게 위로든 밑으로든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이런 식으로 터지는 게 아니면요, 지금은 거래량 터질 때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떤 변화에 대한 의미를 찾기는 조금 어렵다. 월봉상으로 보면 이번 달까지 조정 나올 것 같고요. 다음 달 살짝 양봉 띄워주면서, 만약에 이렇게 마감된다면 양봉 띄워주면서 올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놓고 보면 큰 뭐 거래량도 없고요. 지금 큰 의미를 갖는 구간은 아닌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거래량 조금 터지는 상황을 좀 더 보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